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 중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함께 원폭으로 숨진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모습일 겁니다. 양국 정상이 함께 참배한 것도 또 우리 대통령이 참배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히로시마 평화공원 밖에 있던 위령비가 안으로 옮겨진 것이 1999년인데 이 참배에 왜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구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 위령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이 평화공원이 어떤 곳인지도 먼저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공동 참배를 함으로써 아마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 위령비가 히로시마의 평화공원에 있다는 것을 아마 처음 아신 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1999년에 평화공원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위령비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70년 4월입니다. 그 히로시마에 있는 민단, 우리 한국인들이죠.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었던 것이고요. 평화공원 밖에 아마 여러분들 그 조금 우리 옛날 역사를 보면은 그 의친왕이라는 황족이 있었는데 의친왕의 둘째 아들이 이우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일본군 중좌였는데 당시 피폭돼서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망한 곳에 처음 만들어졌다가 70년 4월에 만들어졌다가 말씀하신 대로 1999년에 7월에 평화공원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이고요. 이 위령비가 있는 평화공원은 1945년에 피폭이 되고요. 원폭이 처음으로 투하됐죠. 그리고 1950년에 착공이 돼서 1955년에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폭이 투하되고 나서 10년 뒤에 완공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뭐 면적은 이와 유사한 곳이 한국에는 없는데 서울에 있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곳이 이 평화공원의 한 2.5배 정도 된다고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원래는 바깥에 건립이 됐다가 안으로 이전하기까지의 그 과정까지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따로 좀 있을까요? 좀 아쉽게도요. 그 우리나라의 원폭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비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 이와 유사한 곳이 뭐 우리는 뭐 중앙박물관이나 혹은 독립기념관을 많이 이제 이 역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유사한 곳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당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평화공원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데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요망을 했었는데 히로시마 시에서 이걸 거절을 했어요. 예. 그 안에는 보면은 다양한 위령비가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롭게 위령비를 또 안으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가 결국은 1998년 12월 달에 이제 히로시마 시에서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발표된 게 1998년 10월인데 예. 양국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최고로 좋은 관계가 김대중 오부치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9년에 그 일본의 총리로서는 오부치 당시 전 총리도 처음으로 참배를 했었습니다. 뭐 물론 애초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총리로서 처음으로 참배했고 사실상 한국의 대통령도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고 일본의 총리와 함께 한국의 대통령이 참배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사실 이 위령비 앞에서는 민단 주최로 매년 8월 5일 날 그러니까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된 날의 하루 전날인데요. 그 위령제가 열려요. 근데 이 위령제를 하는 주체는 그 민단 히로시마 본부고요. 또 히로시마에는 우리 총영사관이 있는데 총영사관 관계자들도 모두 위령제에 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이번에 두 정상이 공동 참배한 것도 의미가 있었고 말씀해 주신 그렇죠. 대로 예. 한국의 대통령이 최초로 찾아갔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예.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의 참배가 없었던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의 대통령이 히로시마 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배를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아마 히로시마 원폭과 관련해서 역시 그 위령비의 그 비문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히로시마에는 약 10만 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 근데 그 한국인 중에는 군인, 군소의 군무원이죠. 그다음 징용공, 동원학도, 일반 시민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여기를 찾으면은 한일 간의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도 뭐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위령비에 보면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십니다. 징용공이라는 표현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네네. 이걸로 일본 총리가 강제동원이나 과거사에 사과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그렇게 그 포괄적으로 보면은 명시적인 그 참배를 공동 참배를 하면서 기시다 총리 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뭐 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듭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도 이제 가슴이 아프다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개인적인 총리의 소견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한일 관계에서 가슴이 아픈 일, 가혹한 상황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게 결국 일본 식민지 통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과거에 이런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많은 그 소외와 고통을 준 거에 관해서 사죄와 반성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웠던 것은 공동 참배를 할 때 주변에 그 피폭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 조금 우리 윤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가 그분들의 좀 어깨를 두드리면서 포옹을 하거나 하면서 좀 위로를 좀 직접적으로 했으면은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7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2016년이죠. 처음으로 히로시마 범퍼공원을 방문했을 때, 평화공원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 이제 피폭자인 일본인을 좀 그 어깨를 두드리면서 위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모습을 이번에 좀 봤으면은 조금 더 우리의 그 마음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랄까 이런 걸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두 정상이 공동 참배를 한 이후에 바로 이제 차량을 타고 한일 정상회담 장소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뒤에 있던 피폭차들에 대한 그런 스킨십이 없었던 점이 그렇죠. 좀 아쉬운 대목으로 좀 짚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대통령실은 이번 그 두 정상의 공동 참배 굉장히 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도 좋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히로시마에서 다시 또 양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회가 있다면 참배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5일에는 그 민단 주최에 위령제가 열려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좀 출석을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8월 6일에는 평화공원에서 또 기념식전이 열리고 여기에 일본 총리가 참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8월 6일에 평화공원에서 열리는 기념식전에 기시다 총리가 참석을 하고 한 번쯤 윤 대통령과 공동 참배했던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조금 더 기시다 총리가 과거를 좀 직시하고 또 과거 문제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분명히 의미 있는 행보였고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조진구 교수와 위령비 공동 참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